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사진은 삼성중공업이 만든 거죠. 금년 초에 아프리카 모잠비크 해안에서 250km 떨어진 해상에 떠 있으면서 거기서 LNG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 아닙니까? 코랄술이죠. FLNG 모습입니다. 운영은 이탈리아 에니사가 맡고 있고요. 주요 파트너가 엑슨모빌이고 한국의 코가스도 1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니하고 엑슨모빌이 3분기 실적 발표하는 그 현장에서 성명서, 스테이트먼트가 나왔는데 코랄술이 정상적으로 가스를 뽑아 올려서 LNG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 LNG 최초 하역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동안 지난 한 6월경부터요 수시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가스 지금 생산되고 있다, LNG 만들고 있다 이렇게 간헐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운영 책임자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동시에 엑슨도 같은 실적 발표 기회에 똑같은 사실을 독자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코랄술이 만든 LNG가 한국에도 도착을 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이 에너지 때문에 난리법석이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은 비교적 평온하게 에너지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격은 좀 올랐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스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모잠비크도 저 가스전 사업에 1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적어도 한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이제 달러가 계속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모잠비크 정부에. 그래서 이걸 종잣돈으로 사용해서 모잠비크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유럽의 에너지 걱정을 많이 들어줄 수 있겠죠. 완화시켜 주겠죠. 여기서 이제 푸틴이 가장 두려울 것 같습니다. 시베리아 가스나 모잠비크 가스나 다 똑같은 가스 아닙니까? 그래서 유럽이 모잠비크 가스를 사용한다는 것은 러시아 가스가 돌아갈 곳이 지금 없어진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푸틴이 가장 두려워할 것 같다는 겁니다. 이 LNG는 지금 임자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코랄술이 만든 LNG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에니가 BP에다가 20년간 FOB 조건으로 다 입도 선멸을 해버렸습니다. 10년 연장 옵션이 있고요. 다시 말해서 코랄술이 만드는 LNG는 대략 한 30년 동안은 BP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BP는 LNG를 가져가려고 대략 한 6척 정도 LNGC를 지금 준비를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17.3만 큐빅미터급, 그러니까 표준 사이즈죠. 그거는 이제 이거는 대우조선이 만들어서 2019년부터 지금 BP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밭대기라는 말 아십니까? 밭대기. 배추 씨앗을 뿌리기 전에 농부가 씨앗 뿌려서 키운 배추 수확할 때 배추 도매상한테 생산된 배추 모조리 파는 계약을 먼저 해버리죠. 그게 밭대기 계약입니다. 또 가령 과거 업사이징 시대 70년대 이럴 때 아파트 공사할 때 공사 전에 분양을 다 해버리고 계약금 받는 것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가스 개발은 이렇게 먼저 다 팔아놓고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원칙적으로 저장이 어렵고요. 저장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가령 고체는 석탄은 고체니까 이거는 저장을 할 때 빈터에 그냥 쌓아두면 됩니다. 그런데 원유는 액체인데 그거는 그냥 그릇에 담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석탄이나 액체 원유는 그나마 좀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가스는 기체라는 겁니다. 기체 상태로 가스 상태로 보관한다는 거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래서 가스 상태로는 땅속에 그냥 뒀다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퍼올려서 바로 사용하는 것이 최적이고요. 원칙이고 이제 그 과정에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액체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액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액체 상태로 오래 보관을 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고 그 과정에서 손실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 가스를 이제 그 개발하고 할 때는 사갈 사람을 제일 먼저 저 만든 가스 누가 사갈 건지 어떻게 사갈 건지 가져갈 건지 요거부터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만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장기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가스를 LNG를 만들기 전에 주인이 다 이미 다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스팟 시장에서 가스를 구매하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가격 변동이 너무나 심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스 가격 변동이 매우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스를 장기적으로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은 안락하고 평온한 일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 다 이제 뭐 상식인데 코랄술은 모잠비크 해안에서 250km 떨어진 그 수심 한 2000m 되는 그 해상에 이제 떠 있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평생 동안 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심 2000m를 지나서 그 해지를 뚫어서 이제 가스를 뽑아 올린다는 건데 이게 연간 한 340만 톤 상당히 큰 용량입니다. 340만 톤 이렇게 이제 뽑아 올린다는데 연간 340만 톤 이제 달러로 계산이 되겠죠. 달러 뽑아 올리는 기계입니다. FLNG는 달러 뽑아 올리는 기계. 그래서 핵심은 저게 바람과 해류에도 위치를 딱 고정을 시켜서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기술이겠죠. 그래서 떠 있어야 되는 위치, 그 정확한 위치는 가령 뭐 GPS 도움을 받으면은 그 정확한 위치 확정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문제는 그 정확한 위치에 그대로 딱 서 있어 고정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 수도 있고요. 해류는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배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확한 그 위치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요게 기술이겠죠. 무어링 시스템이라고 하죠. 무어링 시스템. 삼성중공업이 독자적인 특허 기술이 있습니다. 원사이드 스프레드라고 하죠. 이게 이제 이전까지 사용하던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게 이제 삼성 측 주장인데 지금 이 원사이드 스프레드 삼성의 특허 기술이 저 코랄술에 적용이 되었는지는 아마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이제 선주사가 할 거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마 적용이 안 됐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원사이드 스프레드 시스템이 널리 이제 퍼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랄 지역에 이제 지금 코랄술이 있는 곳은 그러니까 사광구인데 저게 2012년 5월에 애니가 처음으로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연자원이니까 발견한다 그러죠. 발명이 아니고 발견한다 그러죠. 그래서 발견하면은 무주물 선점 이론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발견했고, 근데 거기가 이제 모잠비크 영토 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잠비크에게 한 10% 지분 이제 준다는 거고. 그래서 저기 이제 파트너사를 모집할 때 엑슨모빌도 참여하고 한국의 코가스도 참여하고 중공의 CNPC도 참여하고 포르투갈의 갈프 등도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개발하기 전에 먼저 BP한테 다 팔았다는 거죠. 위에서 본 것처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 5월에 이제 발견돼 갖고 이렇게 이제 투자자 모으고 말이죠. 팔고 이렇게 다 하면서 정작 생산 설비인 코랄술 FLNG는 언제 발주가 됐느냐? 2017년에 25억 불에 이제 발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삼성중공업하고 일본의 JGC하고 프랑스의 테크닙 컨소시엄이 이제 수주를 받았다는 거죠. 삼성중공업이 거제에서 만든 것이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가스전이 처음으로 발견된 2012년 5월 이후 거의 10년이 훨씬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10년 이상을 준비를 해서 드디어 모잠비크 해저에서 달러가 이제 뽑아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작이라고 봐야겠죠. 모잠비크와 바로 위에 나라가 탄자니아 아닙니까? 둘 다 해저에 지금 황금가스가 수북하게 지금 묻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 한번 다루었는데요.
황금가스가 바로 그 천연가스 아닙니까? 내추럴 가스. 예? 그거 뽑아 올려서 LNG를 만들고, 즉 FLNG만 있으면은 예? 해저에 있는 그 황금가스가 바로 달러로 바뀐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거 뽑아 올리면 이제 달러 되는데, 뽑아 올리는 기계가 FLNG라는 건데, 예? 결국 이 FLNG는 패드가 자랑하는 게 뭡니까? 달러 프린트 기계 아닙니까? 그 달러 프린트 기계보다도 FLNG가 더 좋지 않습니까? 예? 인플레 걱정도 없고 말이죠. 예. 그래서, 예? 그런데 지금 저 모잠비크는 수십 년째 지금 내전 중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 토탈 에너지가 육상에서 가스 포올려서 이제 LNG를 팔으려고 수십억 불을 투자를 했는데 내전 때문에 지금 수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죠? 총 들고 이웃을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집보다는 아니 같이 힘을 합해서 해저에 묻혀있는 달러 캔에서 그래서 같이 잘 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결국 다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잠비크 해양 플랜트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순조롭게 시작을 했다. 제2, 제3, 제4 코랄술 시리즈가 앞으로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니가 그 코랄술 같은 거 한 개 더 만들려고 이렇게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거죠. 향후 프로젝트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20년 4분기부터 지금까지죠. LNGC 중심, 즉, 배를 중심으로 수주를 받았는데 그 배에 뭘 싣습니까? 그 배에 실을 화물이 LNG 아닙니까? LNG. LNG는 어디서 만듭니까? LNG 만들 설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FLNG 아니겠습니까? 즉, 해양 플랜트 전성시대에 오고 있다. 뭐 이런 말이 이제 그래서 이런 말이 성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FPSO나 특히 FLNG 가장 잘 만드는 곳이 삼성중공업입니다. 물론 대우도 조금 하지만은 현대는 아직 실적이 전혀 없고요. 삼성중공업이 독보적입니다. 경쟁력이 가장 높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 지금 새로 만약에 저 코랄술 2017년에 25억 불에 수주 받은 거, 저걸 똑같은 걸 지금 수주한다면 돈이 얼마나 될 것이냐. 지금 최근 2년 동안에요. 달러 베이스로 LNGC 배값이 한 34% 이상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나와 있는 지금 저 코랄술 똑같은 거 그대로 지금 수주해도 대략 가격이 한 34억 불 이상 돼야 된다는 겁니다. 34억 불. 한 척에 대략 5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앞으로 전 세계에서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삼성중공업이 해양 플랜트 전성시대를 즐길 수 있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러시아에서 독일로 발티케를 통해서 가스를 보내려고 했던 가스 파이프죠. 노드 스트림 1 and 2. 요게 폭발로 이제 대파되어서 현재 사용 불능입니다. 사용 불능. 적어도 1년 동안은 앞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팩트인데, 이제 스웨덴 또 덴마크 이런 데서 이제 1차 공식 조사 발표를 했었죠. 결과는 저거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폭파시킨 것이다. 사보타지, 비밀 파괴 공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왜 그랬는지는 아직은 모르겠고 계속 조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조사가 시작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보도처럼 푸틴이 말이죠. 영국 해군이 폭파했다. 이런 말을 대략 한 열흘 전 아니면 한 2주 전서부터 제가 본 지가 요 정도 됐습니다. 그때부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푸틴이. 당연히 영국은 부정하는 것이고요. 부정하는 것이고. 저는 뭐 영국이 이렇게 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나온 보도는 이제 한번 보시면 말이죠. 이제는 리테레이션, 즉 보복한다. 이렇게 지금 판을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주장하는 자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게 이제 원칙인데, 지금 푸틴이 저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좀 지나면은 그 푸틴이 증거라는 것을 아마 공개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 증명력이 있을지는 변론이고요. 저는 증명력이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문제는 푸틴이 지금 영국에게 도대체 뭐 보복을 한다고 지금 갑자기 저러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보복을 한다는 것인지 이걸 이제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푸틴이 영국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주목이 된다는 겁니다. 또다시 그 추가로 더 나오는 말은 그 크림반도 그 세바스토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세바스토폴 상륙 작전 그 2차 세계 대전 때 그 영화 아주 재밌게 봤는데 그래서 그 세바스토폴에 지금 러시아 흑해 함대가 주둔 중인데 그게 얼마 전에 그 굉장히 큰 배 하나가 완전 박살나 버렸잖아요. 그 공격의 배후로 영국 해군은 또 지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은 지금 출구 전략을 지금 고민을 해야 할 그런 때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출구 전략. 그런데 푸틴이 조금 전에 봤던 저런 주장들이 현 상황에서 푸틴이 탈출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지 매우 의문입니다. 지금 푸틴은 스스로 판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은 저 유크레인 판도 푸틴은 지금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쟁에서 지고 지금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무슨 판을 지금 키우고 있는 건지. 지금 그 러시아의 가장 큰 주력 산업 거의 뭐 GDP 한 40%를 차지하는 러시아 에너지 산업이 지금 확실하게 완전 그냥 막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사실상 소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것도 지금 현재 저 판도 지금 감당을 못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판을 키우는 것이 저게 무슨 소일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푸틴이 또 다른 지금 닭 플레이를 시작한 거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이 되고요. 영국한테 지금 무슨 짓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건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